이 모레는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르게 될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다음 날이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지금 이재명 대표 26일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증인이 나옵니다. 양형 증인이라고 해서 진행자가 나오는데, 방송 진행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양형 증인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왜 또 특정해서 부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양형 증인이라는 게 사실 무엇이고 왜 저 사람을 특정해서 불렀을까요? 유죄가 되었을 경우에 양형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을 양형 증인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15년 차 변호사인데 양형 증인 불렀던 적이 한 3번? 정말 잘 안 부르는 경우가 이례적인 거군요. 예,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유죄일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기존의 뭐 결백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후퇴하고 만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수긍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양형 증인이 또 저런 식으로 정말 제3자를 부르는 경우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건 관련자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뭐 피고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뭐 이런 경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는 와닿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3자로서의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선거 과정에서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목적으로 부른 걸로 보이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판단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 판단 기준도 일반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걸 고려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유권자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형 증인이다라고 해서 두 명을 불렀을 때 저분들이 어떤 저거에 대한 무슨 감별사나 무슨 자격증 가진 뭐 이제 전문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거는 양측의 양형 관련해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저게 결정적으로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벌어지는데, 네. 제가 보기엔 100만 원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할 사건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직접 반론이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양형 증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양형 증인을 신청했고 지금 정준희 교수가 나옵니다. 뭐 생방송 토론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인데요. 사실 뭐 양형 증인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뭐 유무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 양형에 관련된 부분인 것은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죄 변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체관계가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양형 증인으로 정준희 교수를 부른 것은 즉 생방송 중에 즉 즉흥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고 갈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이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뭐 몰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그 모든 방송들이 뭐 생방송이었다라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정준희 교수 제3자가 아니라 당시에 그 방송을 진행했던 진행자를 불러서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정확하죠.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맹점이 있는 게 지금 파트가 2개잖아요. 두 번째는 국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양형 증인이 두 번째를 커버할 수 있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정말 정확하거든요. 네. 제작진이 사전에 질문지를 어떻게 보냈는지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이런 걸 논하면 모르겠는데 양형 증인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방송 4군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4군데 방송에서 4번 발언했기 때문에 양형 증인 1명 가지고 뭐 방송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4명 다 부를 수 없어서 대표 인물 1명을 그냥 제3의 영역에 있는 1명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은 재판부가 증인 숫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양형 증인도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네. 양형 증인 1명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4번 방송에 출연한 것을 4분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네 돼요. 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이제 이 정준희 교수는 언론 전문가잖아요. 네. 언론 학자고 네. 또 방송 관련 전문가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종합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네.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걸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 그 사진이 4명이 마치 골프 치는 것처럼 있는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네. 그 사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골프 쳤다고 주장하려고 올려놨던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단체 사진 중에 4명 떼내가지고 올렸더라. 이거 조작한 거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이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로 검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진짜 말한 말이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언론학자가 나와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준희 교수는 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나와서 아마 얘기를 한다면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저 부분에 관해서 반론을 폈거든요. 사전에 질문지가 있었다 이거죠. 있었다. 방송에 나와서 4번을 얘기했는데 네. 사전에 질문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그 답변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하려고 아마 정준희 교수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검찰은 그 해당 방송사에 사전 질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를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사전 질문지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 질문지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본인이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나간 거거든요. 아무리 네. 생방송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준희 교수가 나와서 그 특정 저 발언을 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발언했던 그 방송사 진행자도 아니고 네. 그냥 방송의 일반적인 얘기를 아마 할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 사건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나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특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김문기 씨 관련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즉흥적인 답변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